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이제 기본서 상권을 여러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서 여러분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자, 제1장 여러분 구조 총론이 나옵니다. 자, 구조 총론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구조 총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결을 배우는데 아주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자, 어떤 형식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자, 기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그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개념만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건축구조의 종류가 나오네요. 자, 건축구조의 종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자, 분류가 나와 있죠. 자, 분류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성 양식, 양식의 분류와 시공 과정의 분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네요. 자, 구성 양식은 또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가구식 구조. 자, 두 번째는 조적식 구조. 자, 세 번째는 일체식 구조. 네 번째는 입체식 구조가 있어요. 자, 시공 과정의 분류도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여러분 습식 구조가 먼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건식 구조가 있고, 자, 현장 구조가 있고, 조립식 구조가 있어요. 자, 이거 다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총 8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27페이지 보면 여러분 개념 적용 문제 있죠? 저는 이 문제를 절대 안 풀어요. 자, 안 푸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풀어서 여러분들 지금 풀어서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문제를 풀어서 맞추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걸 여러분한테 유도하는 거지. 문제 풀어서 야, 다 맞췄으니까 오늘 공부를 다 끝났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 방향을 맞춰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2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자, 28페이지 보시면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즉, 요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첫 번째가 가구식 구조가 나오죠. 자, 그러면 가구식의 정의가 어떻게 했느냐? 가구식은요, 가늘고 긴 부재를 짜서 맞춘 구조예요. 자, 그러면 가구식 구조는 종류가 또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목구조 또는요 나무 구조라고도 하죠. 구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철골 구조. 이걸 여러분 강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자,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목구조, 나무 구조는 여기서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건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요. 다음에 철골 구조, 강 구조는 별도로 여러분 철근 꼭두 시간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또 철골에 대해서 또 배웁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 두 가지, 즉 가구식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나오는 건 이 가구식 구조는 여러분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구조예요. 자, 건식 구조는 말 그대로 물을 사용을 안 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물을 안 쓴다는 얘기는요, 물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자, 물로 인해서 여러분 경화하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경화 시간, 즉 굳는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이 얘기는 그만큼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 이 공사 기간을 더 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준말 많이 쓰죠. 시설계는 옛날부터 준말을 많이 썼어요. 자, 뭐라고 쓰냐?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라는 표현을 써요. 아셨죠? 그래서 공기가 단축된다. 공사 기간이 짧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 목구조의 또 하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나오죠. 자, 무슨 문제냐? 이 두 가지, 즉 목구조와 철골 구조는 불에 탑니다. 아셨죠? 철은 불에 탄다고 안 탄다고요? 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걸 한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비내화 구조라는 표현을 쓰죠. 자, 얘는 불에 탄다는 얘기입니다. 화재에 약하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가구식 구조의 또 하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좌굴 발생 우려가 있다고요. 자, 그럼 좌굴은 어떤 현상이냐? 주로 여러분 좌굴은 어떤 압축을 받을 때 주로 많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런 가늘고 긴 부재가 있는데, 자, 압축은 부재의 축을 기준해서 눌러주는 거죠. 눌러줘. 자, 그런데 정중심에서 눌러주잖아요. 중심에서 눌러주면 얘가 찌그러들 때까지는 여러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아니야. 중심이 아닌 곳,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편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 편심에서 힘을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휘어버려요. 이런 현상은 여러분 뭐라고요? 좌굴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수직부재가 여러분 좌굴이 생겼다는 얘기는, 여러분 쉽게 해서 기둥이 좌굴이 생겼다는 얘기는요, 기둥이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셨죠? 휜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따라서 자, 좌굴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부재가 지금 힘을 제대로 못 받아서 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좌측으로 있다고 해서 좌굴이고 우측으로 휜다고 해서 여러분 우굴은 없어요. 아셨죠? 좌측이든 우측이든 무조건 휘어버리면 이걸 좌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셨죠? 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가구식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조적식 구조가 있죠. 자, 조적식 구조의 개념은 쌓아 올린 구조예요. 이게 조적식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조적식 구조는 종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벽돌로 쌓으면 벽돌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블록을 쌓으면 블록 구조예요. 세 번째, 돌로 쌓으면 돌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중에 여러분 조적 구조도 별도의 파트가 자, 있어서 나옵니다. 그때까지 더 정확히 하지만, 자, 그러면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자고요. 자, 이 구조는 물을 사용합니다. 즉, 여러분 벽돌과 블록 같은 걸 쌓을 때 뭘 써요? 모르타르를 쓴다고요.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지만 뭘 섞어야 돼요? 물을 섞는 거죠. 자, 여기서 모르타르가 쓰는 목적은 뭐예요? 접착제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물을 쓰는 습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을 사용하는 구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물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화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또 추울 때는 동절기 공사는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공사는 곤란해집니다.
자, 이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요게 다른 말로 합치면 뭐가 되냐? 그만큼 공사기간이 자, 길어진다는 얘기죠. 많이 소요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휘가 바뀐다고 그랬죠. 의미는 같아지지만 어휘가 바뀌어요. 어떤 표현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건 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꼬리 자꾸 늘어져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조적식 구조는요. 자, 시공이 자, 비교적 간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조적식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어떤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횡력이란 거죠. 자, 그래서 얘는요 무조건 횡력에 약한 거죠. 자, 이 횡력의 똑같은 표현이 수평력, 자, 지진력, 풍력 다 횡력에 속합니다. 자, 이거에 약하다 강하다, 횡력에 약하다, 즉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이런 표현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또 조적식은요 다른 구조체에 비해서 각각의 재료 크기가 작다 보니까 또 모르타르로 접착을 시켰어요. 자, 그럼 모르타르에서 뭐가 문제가 하나 생기면 거기서부터 계속 균열이 진행되죠. 자, 그래서 다른 구조체에 비해서 균열 발생이 쉬운 구조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전반적인 얘기는 또 여러분 조적 시간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가 일체식 구조죠. 자, 일체식 구조란 말뜻 자체는요. 그러면 하나로 된 거죠. 자, 그러면 일체식 구조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이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는 먼저 철근을 배근을 하죠. 자, 이렇게 철근을 배근을 하고, 자, 요 주변에 여러분 거푸집을 대서 여기에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일 때 많이 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철골은요, 이게 H형 강세든지 아니면 미음형 강세든지 상관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형광을 사용합니다. 자, 형광을 여러분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해요. 자, 얘만 여러분 있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좌굴이라든지 또는 불에 약하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철근을 또 몇 개인지 모르지만 배근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거푸집을 대고, 자, 콘크리트를 타설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주로 이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요, 전체를 저렇게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요즘 만드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주로 기둥 같은 데는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써요. 나머지는 철골 구조물을 쓰고. 자, 하여튼 지금부터 요 일체식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습식 구조죠. 결혼 여러분 공사기간이 이것 때문에 길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 철근 또는요, 철골 콘크리트 구조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무거워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체 중량이 크다. 자체 중량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잘 보세요. 얘도 줄일 거예요. 어떻게 줄이냐? 우리가 흔히 자체 중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또 뭐라고 쓰냐면 자중이 크다, 자중이 무겁다 이런 표현도 써요. 자, 그럼 도대체 얼마나 무겁길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무게의 기준값은 뭐가 되냐면 물입니다. 아셨죠? 물. 자, 물을 갖다가 제가 요 그릇에 담을 거예요. 크기 여기 1m, 1m, 1m.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세제곱미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다 여러분 물을 담으면 이게 여러분 물이면 얼마예요? 1000kg가 나가죠. 즉 1톤이라고요. 근데 여기에다 철근에 들어가는 양과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서 버리면요, 이 철근 콘크리트는요, 그 양이 얼마냐면 2400kg가 나가요. 얼마요? 2400kg. 철근이 빠진 묵은 콘크리트는 2300kg가 나갑니다. 아셨죠? 얼마 안 무겁죠? 여러분, 물도 여러분 물통에서 여러분 들었으면 물 무겁잖아요. 이거에 여러분 2배 반 정도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자체 중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는 얘는 이 철근 콘크리트나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용하기가 좀 곤란해져요. 아셨죠? 무겁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괜찮은 거죠? 고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너무 높이 뭐 60층, 70층 이렇게 높은 데는 좀 곤란해집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요. 내구, 내화, 내진, 내풍적이라고. 여러분 요 내자가 뭔 뜻이에요? 버틸 내자입니다. 아셨죠? 자, 버텨요. 그래서 오래 가고 내화, 불이 안 타고 내진, 지진에 버티고 바람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지만 얘는요, 가장 큰 문제점은 균열 발생이 쉽습니다. 즉 균열이 잘 생기는 특징을 갖고 있죠. 누가 가냐면 결론 여러분 얘는 균열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온도차예요. 여러분 온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에서 철은 표시가 안 나지만 콘크리트는요 느는 과정에서 균열이라는 늘어나면 여러분 얘는 그냥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깨져요. 그걸 여러분 흔히 뭐라고요? 균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균열이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나라보다 동남아시아 가면요 균열이 건물에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 거기는 기본적으로 날씨가 항상 따뜻하니까 온도차가 별로 안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가 약 40도 이상 온도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40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균열이 그만큼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잘못 지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자, 가장 큰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 보면 여러분 입체식 구조가 있죠.
자, 얘는 페이지 30페이지에 있네요. 자, 입체식입니다. 자, 입체식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걸 여러분 입체식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첫 번째 입체 트러스. 자, 두 번째 절판 구조. 세 번째, 자, 쇠 구조. 네 번째, 현수 구조. 사장 구조.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트러스는 뭐냐? 원래 트러스는 여러분 삼각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삼각형이 단순히 이렇게 평면적인 삼각형이 아니라 입체 삼각뿔 모양으로 이게 얽히고 설켜요. 아니면 사각뿔 형태로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입체 트러스라고 합니다. 자, 잠깐요. 우리 교재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입체 트러스에서 사진 있죠? 보이나요? 여러분 저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공항 천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혹시 올림픽 경기장이라든지 경기장 스탠드 상단에 지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얽히고 서 있어요. 파이프를.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요? 입체 트러스랍니다. 자, 멀리서 보면 여러분 그냥 이상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삼각형 형태가 여러분 입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입체 트러스. 예를 들어서 사각뿔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절판 구조는 뭐냐? 여러분 접은 거예요. 자, 뭐냐? 여러분 요렇게 생긴 판을 갖다가 제가 걸쳐놓으면요 이렇게 휜다고. 이런 얇은 판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종이 접듯이 접을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접어버리면 이게 여러분 잘 버텨주는 거죠. 이게 절판이야. 별거 아니야. 여러분 방금 우리 똑같아요. 어떤 종이를 갖다가 접으면 잘 버팁니다. 예를 볼까요? 이게 종이야. 방금 제가 설명한 거 똑같아요. 이걸 이렇게 걸쳐놓으면 이렇게 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접는다. 이렇게 접어요. 이게 절판이에요. 아셨죠? 판을 접었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절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버티죠? 이게 절판 구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 쇠 구조. 쇠라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정유회사가 여러분 쇠리라는 데가 있죠. 그 쇠리라는 데 여러분 그 회사의 마크가 뭔지 아세요? 조개 껍데기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조개 껍데기일 텐데. 자, 그럼 도대체 이 조개 껍데기가 무슨 여러분 조개 껍데기는 여러분 뭐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모든 곡선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점을 계속 이으면 뭐가 돼요? 선이 되고 곡면은요. 자, 이 면이 모여가지고 어때요? 조금씩 구부리면 여러분 뭐가 돼요? 곡면이 되는 거죠. 자, 이 쇠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호주에 보면 시드니에 오페라 하우스 있죠. 그래서 얘는 보면요 이렇게 생겼죠. 어디 가면 있어요? 이거 바닷가 근처에 있다고. 그러면 얘 재질이 뭘까요? 이건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에 있다는 얘기는 뭘 썼다는 얘기냐면 거푸집을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거푸집이 곡면 거푸집이 아니라 이 면 거푸집이에요. 아셨죠? 이 면이 조금씩 틀어주는 거지. 면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평평할 줄 몰라도 멀리서 보면 이제 조금 틀었으니까 어때요? 이게 이렇게 휘어버린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쇠는 면 하나가 힘을 받게끔 돼 있어요. 하셨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곡면이 되겠지만 그런 개념이 여러분 뭐예요? 쇠 구조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철로 안 만들었습니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철근 콘크리트. 바닷가에 있으니까 이게 철로 만들었으면 반드시 이게 녹이 슬었고 벌써 없어졌을 거야. 이게 철근 콘크리트니까 지금도 버텼던 거예요. 자, 그러면 현수 구조와 사장 구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많이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여러분 현이 뭐예요? 줄이란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줄로 된 악기를 현악기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자, 그럼 대표적인 현수 구조는 여러분 현수교에서 볼 수 있죠. 현수교로 만든 다리. 자, 그러면 도대체 현수교는 어떻게 생겼냐? 이게 상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스트가 있으면 기둥이죠. 기둥을 만들죠. 자, 이렇게 있어. 있을 때 아주 굵은 와이어 로프를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어서 여기 100톤으로 잡아당기면 여기도 100톤으로 잡아당겨요. 그러면 힘의 균형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 상판을 갖다가 가는 줄을 여러 개 써서 여기다 걸어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현수 구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실제 있는 현수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브릿지, 즉 금문교라고 하는 거 있죠. 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 보기는 많이 봤잖아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 대표적인 다리 중에 하나가 남해대교 가면 요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장교도 있어요. 그러면 현수교와 사장교는 또 달라요. 자, 사장교는 자, 보자고요. 어떻게 하냐면 와이어를 거는데 이렇게 걸어. 이런 다리 보셨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서해대교. 저 인천대교도 바닷가에 걸쳐가는 인천대교도 전부 다 사장교입니다. 아셨죠?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특징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입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31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접합부에 처리가 나와요. 접합부가 있어요. 우리 교재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강접합이 있고, 자, 두 번째 핀접합이 있고, 세 번째 롤러 접합이 있어요. 자, 강접합은 여러분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된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강접합이 여러분 콘크리트로 갖다 서로 두 개를 서로 연결시켰어요. 또는요 용접 같은 거로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강접합입니다. 아셨죠? 자, 핀접합. 여러분 핀접합. 대표적인 여러분 핀접합이 뭐냐면 이 핀접합은 특징이 뭐냐면 회전이에요. 회전. 근데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여러분 이 핀접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여다지에 보면 여러분 뭐예요? 경첩이죠. 경첩. 그래서 경첩을 뭐라고요? 힌지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핀접합이나 힌지접합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우리 여러분 저거 위에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저것도 여러분 지금 뭐예요? 핀접합이 되는 거죠. 우리 교재 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거기 뭔가 핀을 하나 고정시키고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일까요? 못 움직일까요?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움직일 뿐이지. 자, 그러면 롤러 접합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로 여러분 얘는 교량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이런 겁니다. 상판이 있어. 자, 상판이 여기 있고 상판이 여러분 요렇게 있어요. 자, 그 밑에 여러분 교각이 이렇게 있어요. 자, 교각이 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는 요 상판과 요 상판은 여러분 떨어져야 좋은 거죠. 왜 떨어져야 좋아요? 얘가 움직일 때 같이 이어서 있어가지고 진동이 계속 연결되면 안 되니까. 자, 문제는요. 이 상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래 이렇게 롤러 같은 걸 여러분 여기다 놔. 요런 걸 갖다가 요 밑에 받친다고. 자,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요게 교각입니다. 아셨죠? 자, 이게 여러분 상판이야. 상판이 움직일 때 얘가 밑에 있으니까 잘 움직여 안 움직여요? 잘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될 부분에 요 밑에 롤러로 접합합니다. 아셨죠? 이것도 접합이라고요.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3페이지 넘어가면 시공 과정에 관한 분류가 나와요. 첫 번째가 여러분 습식구조인가요? 자, 습식구조의 개념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습식구조는 자,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재와 부재를 접합할 때 물이 사용되는 거죠. 자, 결론적인 얘기는 물을 쓰다 보니까 동절리 공사도 어렵고 또 물로 인해서 어떤 재료가 굳는 소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만큼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자, 공기가 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여러분 습식 구조가 뭐가 있을까요? 자, 방금 얘기한 여러분 일체식 구조, 조적식 구조가 습식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건식 구조입니다. 자, 건식 구조는 기본적으로 물이 사용되지 않는 구조죠. 자,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건식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가구식 구조예요. 근데 아직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아직 안 드린 여러분 네 번째 보면 이 시공 과정에 네 번째 보면 뭐가 있어요? 조립식 구조. 이 조립식 구조가 건식 구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잘 보세요. 야, 둘 중에 어느 곳이, 어느 구조가 구조적으로 튼튼하냐? 이거 물어요. 또는 강성이 크냐? 이거 물어봐. 자, 결론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습식 구조가 튼튼해요? 아니면 건식 구조가 튼튼해요? 습식이요? 자, 여러분 습식에 조적 벽돌로 된 집이 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가구식에서 여러분 철골 구조가 있는 거죠. 철골 구조가 튼튼한 거예요? 벽돌이 튼튼한 거예요? 그럼 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방금 습식이 튼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들 보세요.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얘는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즉 누가 크다 누가 작다라는 표현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왜요? 말도 안 되잖아.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아셨죠? 틀린 지문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요게 맞냐? 누가 공사기간이 기냐 공사기간이 짧냐 요것만 물어봐요. 이건 무조건 맞는 지문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것도 잘 봐야지 또 바꿔놓을 수 있죠. 자, 기른 건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습식이죠. 짧은 건 건식이 되겠죠. 요걸 잘 처리할 수 있냐 없냐 그거 물어보는 거지. 구조적으로 어떤 게 튼튼하냐 강성이 크냐 요거 절대 못 물어봐요. 아셨죠? 네. 자,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여러분 현장 구조가 나오죠. 자, 그러면 현장 구조가 뭔데? 라고 하는 건 우리 교재 한번 있네요. 자, 페이지 33페이지 세 번째 현장 구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건축 차제를 현장에서 제작, 가공해요. 조립, 설치하는 구조. 자, 이 말 뜻은요. 이런 거죠.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산속에 가서 살아. 그러면 산에 바로 옆에 나무들이 있죠. 나무 가지고 직접 거기서 가공해서 내가 직접 거기서 조달해서 집을 지어. 이러면 여러분 뭐예요? 현장 구조. 요즘 여러분 우리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구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셨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장 구조는 현장에서 재료와 가공을 다해서 자, 시공하는 걸 현장 구조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조립식 구조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조립식 구조를 영문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리캐스트. 잘 들으세요. 시설견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영문은 출제가 돼요. 근데 대신 앞에 한글로 영문을 표기를 한 다음에 뒤에다 자, 영문의 본문을 표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한문은 표기가 안 돼요. 아셨죠? 아셨죠? 예.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식 구조를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냐면 프리캐스트라고 했죠. 이게 재수가 좋으면요. 조립식 구조라고 안 나오고 다음 프리캐스트 구조에 대한 특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적어주는 영문들은요. 나오니까 적는 거지 안 나오면 안 적어요. 아셨죠? 자, 그럼 조립식 구조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제가 이걸 바꿔줘야 되는 또 의무가 있어. 대부분 보면 조립식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자, 요런 패널인데 가운데는 여러분 뭐가 있냐? 스티로폼이 들어있어. 이런 패널 여러분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죠?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죠.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요. 조립식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이거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하셨죠?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조립식이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이거 멍멍이 집 지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립식 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무슨 건물 지을 거냐면, 요거 지을 거예요. 아셨죠? 결론 저 샌드위치 패널은 여러분 어떠한 그 재료의 일종이지, 저거 가지고 짓는다고 해서 이걸 조립식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로 지는데 여러분 뭘로 져요?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로 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인데? 라고 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 조립식은요, 이런 부재를 어때요? 벽체 하나를 갖다가 어디에 쓰는 거? 우리 집에 쓰는 거. 즉 아파트에 쓰는 벽체를 갖다가 공장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운반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집을 지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조립식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실제 있습니다. 아셨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떤 거래들. 내가 이거 싣고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한 번도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 왔다 갔다 해. 왜요? 여러분 얘가 차선 한 폭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여러분 차선을 한 폭을 넘어서면 통행이 안 되는 거죠. 어때 가요? 그럼 차가 없을 새벽에 지나간다고. 그 다음에 너무 그러니까 그 이동거리가 너무 많은 곳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지금 뭐 짓자는 얘기예요? 집도 무슨 집? 아파트. 아셨죠? 1층짜리 집, 2층짜리 집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단가가 너무나 높아서 안 돼. 자, 이게 기본적인 조립식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식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공장에서 제작됐다는 이 말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공장에서 제작하면요, 내가 현장에서 있을 때는 미리미리 도면을 주고 공장한테 빨리빨리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얘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그만큼 공사기간이 많아질까요? 짧아질까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거죠. 두 번째. 자, 이걸 현장에서 만들자고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온도, 습도를 공장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치수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품질이 자, 우수돼요. 품질이 확보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품질이라 하면 콘크리트의 강도, 치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자,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또 좋아지는 게 뭐냐면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되는 거죠. 여러 가지 좋아지는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자, 좀 안 좋은 건 여러분 뭐 어때요? 어떤 통일성은 있을지 몰라도 개성은 없어지는 거죠. 그걸 여러분 또 한문으로 뭐라고요? 획일화되는 거죠. 그래서 평면이나 인면이 똑같아져. 획일화돼요. 개성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아파트가 여러분 다르면 돼야 안 돼요. 같은 동이 있으면 같으면 돼야 안 돼요. 다르면 돼야 안 돼요. 같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쓸 때 이건 딱이라는 거죠. 아셨죠? 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프리캐스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얘는 접합부
또는 이음부, 영문으로 조인트라고 하죠. 조인트에 자, 강성이 작아요. 여기서 강성이란 강한 성질입니다. 아셨죠? 강성이 작다는 얘기는 접합부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좋은 얘기,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자,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자, 하나만 더 적고. 얘는요, 기본적으로 건식 구조입니다. 보세요. 여기 볼트 있고 구멍을 뚫어서 뒤에다 너트로 주의를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무수히 많아요. 자, 문제는 조이는 과정에서 여기서 4바퀴씩 조여서 해야 되는데 조이다 보면 어느 한 곳이 먼저 많이 조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5바퀴를 받는다, 조였다 하면요. 문제는요, 얘가 처음에는 얘가 힘을 다 받아요. 요게 5바퀴 조인 게. 원래는 여러분 25%씩 힘을 분담해야 되는데 얘가 힘을 다 받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균일해 가버려요. 아셨죠? 자, 균일해 갔다는 얘기는 나중에 얘가 힘을 못 받고 이 3개가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원래는 25%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몇 프로씩 받아요? 33.333%씩 받겠죠.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가야 돼요? 몇 년 동안 가야 돼요? 건물이 존재하는 부시기 전까지는 얘가 견뎌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부담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생겨요. 자, 그래서 이 조립식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 접합부가 어떻게든지 조금씩 변형이 생기거나 아니면요, 틀어지거나 벌어진 문제점이 생겨요. 그런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보이는 게 뭐냐면 누수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 문제는 이걸 보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씨 기후 변화에 따라서 또 틀어지는 게 또 각양각색으로 달라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야. 자, 그러면 이 접합의 방법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볼트를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건식구조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아셨죠? 건식구조. 물을 안 쓰는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르타르가 접착제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건식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파악하세요. 자, 그래서 자, 조립식인데 우리나라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자, 교재 33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33페이지 보면 여러분 그림이 있죠? 상자식 구조. 여러분 원래 이 개념이 유럽 쪽에서 왔어요. 유럽 쪽에 여러분 조립식은요, 저렇게 어떤 실 하나하나를 컨테이너처럼 만들어서 접합, 조립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데 원래 여러분 여기에서 그 나라 유럽 쪽에서는 아파트가 몇 층이냐면 보통 4층 아니면 뭐 3층 이 정도를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10몇 층, 20몇 층, 30몇 층 아파트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그 고층화가 된 거지. 유럽 쪽은 여러분 기껏해야 3층 아니면 4층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 개념을 가져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는 거죠. 자, 패널식.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 패널이에요. 아셨죠? 요걸 많이 쓴다니까요. 이걸 가장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골조식이에요. 골조는 뭐냐? 이 골조는 철골로 만들든 아니면요, 철근 콘크리트 만들든 상관없어요. 뼈대를 다 만들었고, 여러분 상판 슬라브 있죠? 슬라브를 여러분 조립식 패널을 갖다가 이렇게 얹는 거야. 아셨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하 주차장, 여러분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요 골조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바닥이 보면요, 일정하게 상자 모양의 균열이가 이게 여러분 조립식 패널 갖다가 여러분 얹어 놓은 거예요. 지하 주차장 바닥이 그래요. 아셨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식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시고 요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 가도록 합니다. 네.